이제 우리나라가 유럽 쪽 군사 위성망 쪽에도 한국표 인공위성이 판매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판매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요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박스권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TC를 앞두고 좀 기대 물량이 들어오나 했지만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죠? 역시나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 휴전 관련된 부분들도 종전 관련된 부분들도 좀 태클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흐름은 좀 단순합니다. LNG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추진 중인 LNG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유럽 쪽 지금 관련해서 방산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요. 이 방산 관련된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금리 결국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기술주 라인들을 잡아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지금 잡아 놓으면 충분히 이제 향후 발생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하나씩은 좀 잡아 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폭이 가장 적었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화그룹이 인수하려고 하는 이 기업 유럽이 방산 예산을 늘려서 과연 어떤 걸 살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대박주로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까지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하고 오늘의 본론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전망으로 결국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하라는 게 가장 좋지만 결국은 일본의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고 결국은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미국 금리가 낮아지게 됐을 때 결국은 시중에 달러가 풀리게 되면서 전 세계 금리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반등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깜짝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일본이 협조를 해 줬는데 일본의 불리한 조건만 트럼프가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금리를 동결로 가져야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 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매도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아무래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와 상관없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방산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종전에 대한 흐름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해서도 이제 종전보다는 이제 장기 휴전으로 가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관세 관련해서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마스 쪽에서 미사일 폭격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이 불발이 되게 되면서 지금 푸틴 쪽이랑 트럼프가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젤렌스키 입장은 명확합니다. "국토를 넘겨줄 수는 없다. 이건 진 거다."라는 건데 트럼프는 "넘겨줘라."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유럽 연합이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의 국방 병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 스스로 자주 국방이라고 하죠. 자주 국방을 확립을 해야 된다. 나토를 결국은 트럼프가 나갈 수도 있다. 요런 흐름들로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정세 자체가 방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유럽 쪽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방산을 최근에 많이 수출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1260조 원을 들여서 해구산 확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1260조를 10년 가까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연간 100조 이상이에요.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사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안보를 배신했다.
유럽이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겠다. 방위비를 증액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징병제 부활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미국 없는 독자 무장론은 한계라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모여서 해구산 확장을 하겠다. 한마디로 핵무기 를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는 건데 명확하게는 핵무기만 방어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가장 쩔쩔매고 있는 게 과연 뭐 탱크나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드론 관련해서도 드론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핵심 전력 또한 드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군사 위성망을 구축을 하겠다. 핵을 쏘는 걸 감시를 하겠다. 드론 공격하는 걸 감시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체계를 미국 쪽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어디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바로 군사 위성망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금액도 어마무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가장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대표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민당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보수 쪽이 되겠고 미국으로 치더라도 이제 공화당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인사로 이제 바뀌게 된다면 국방비를 한도를 풀겠다. 한마디로 이제 재정 중에 이제 일정 퍼센트 이상은 이제 국방비로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요렇게 합의를 볼 때 자체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만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자주 스스로 지키는 데만 활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방비의 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 징집의 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겠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90조 원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자 요 금액을 독일에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자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안보에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돈을 국방비에다 투자를 한다. 근데 독일 경제연구소에서는 '독일 경제가 플러스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독일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790조 원을 화끈하게 투자를 하고 확실하게 이런 리스크를 죽여버리고 다시 한번 독일의 성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절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그만큼 독일이 강력하게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독일, 폴란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하게도 다른 국가들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유럽 연합이죠. 그리고 나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DP 대비 2% 이상 자 국민 실질 소득 대비 2% 이상 활용을 해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독일만의 그리고 발트 인접해 있는 최근에 이제 폴란드가 GDP 대비 4%를 국방비에 지출했는데요. 우리나라 자주포를 K9을 굉장히 많이 사가 줬죠.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는 유럽 한 몸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늘려라.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늘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은 연달아서 나오게 될 것이고 특히나 돈 안 내주면 방어해 주지 않을 것.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 바에는 뭐하러 미국한테 돈을 내냐. 값싸고 좋은 우리나라 방산, K방산 폴란드에서 성공을 했네. 매달 돈 내는 것보다 매년 돈 내는 것보다 그냥 자주 국방을 하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35 전투기죠. 요 유인기입니다. 요 유인기를 재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유인기를 활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유인기 가고 드론은 자주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게 되면 유럽의 방산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점차 더 늘어날 예정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그 이유는 뭐죠? 핵무기 방어도 있고 드론의 방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론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봤던 것처럼 F-35를 재도입하겠다라는 거는 드론을 공격적인 목표가 아니라 드론을 방어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이에요. 어쨌든 공격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키겠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 드론 관련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드론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방어하는 기술 쪽으로 그리고 특히나 인공위성을 확보하는 기술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방어하는 데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드론 안 쓸게. 내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게. 그러니까 유인기나 가져와. 너네한테 돈 이제 안 쓸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오늘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지금 폴란드 쪽 그리고 유럽 쪽에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에도 수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화가 하고 있는 인공위성 관련 그리고 드론을 저격할 수 있는 대드론 관련주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가 되겠죠. 자 한화는 2023년, 2020년부터 대드론 관련해서도 이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유텔셋 원웹이라고 하는 우주 기업입니다. 여기에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영국 정부와 이미 사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와 영국 정부는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가 있는 상황. 그리고 한화는 폴란드 쪽에 수주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상황. 그리고 루마니아 쪽의 수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한화가 이번에 유럽 쪽에 새로운 매출처로서 한화 시스템의 원웹을 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드론을 상대하는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한화 시스템이 원웹이라는 우주 기업의 지분 9%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인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지분 인수거든요. 자 그러면 한화 시스템이 이 원웹을 통해서 얻게 된 인공위성 기술, 우리나라 토종 기술, 우리나라의 기술로 K 인공위성을 제작 중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가 특히나 한화가 K 방산으로서 인공위성을 수출하려고 할 것인데 한화가 인수한 과연 그 인공위성 방산 기업은 어딜까?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세트릭 아이입니다. 한화가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 36.3%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세트랙 아이를 인수를 했고요.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연구진들 특히나 카이스트 출신 연구진들이 인공위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한화의 인공위성 과연 어딜까라고 한다면 세트랙 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트랙 아이의 성능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경쟁사 라인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스페이스 IT, 스페이스 I X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 좌측에 있는 게 바로 월드뷰 3라고 하는 세트랙 I의 인공위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어쨌든 해상도가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7년까지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 상품들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되는 돈 좀 더 주고 더 오래 쓴다. 좋은 재질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촬영한 장면이에요. 스페인 해안가를 촬영한 세트랙 I의 위성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3월 15일자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화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화 시스템이 지금까지 원웹에 투자해서 기술을 굉장히 잘 가져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폴란드와의 요 방산 수출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 쪽 군사 위성망 쪽에도 한국표 인공위성이 판매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판매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어쨌든 영국 정부랑도 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한화라는 그 메이커의 인공위성
세트랙 I까지 더해진다면 한화, 인공위성 그리고 대한민국 K방산의 인공위성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세트랙 I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고점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요 라인이죠. 이제 장기간 그리고 장기간 뚫어주지 못했던 라인을 요번에 뚫어줬습니다. 뚫어주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부분에서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 위아래로 한 3% 정도 돼요. 위아래로 3%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가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 한화가 인수했었던 그 당시의 주가 83,900원을 우리가 최종 목표가로서 좀 도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매물대도 요렇게 쭉 보게 되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쨌든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놀던 주가가 한화가 인수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게 됐는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과거에 요렇게 저점 물량들 잡아 놓은 물량들이 아직도 위치를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들도 잘 들어 있다. 그리고 세트랙 I 사주 조합, 우리 사주 조합의 물량들도 잘 들어 있다. 그래서 유통 비율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면 사실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통 비율이 적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붙어주지 못한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방산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사이드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전고점 부근까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겠다. 자 그래서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가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아 놓으면 우리가 전고점까지 서서히 우리가 지켜보기에 중장기로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세트랙 I 여러분들 요 현재 구간 요 라인에서 주가가 안착한다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거 세트랙 I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꼭 체크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공부방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기업들 뭐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 그려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YC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기업들에 관련된 뭐 주요 뉴스 아니면 주요 타점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트랙 I 뭐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도 되는데 함께 좀 매매를 하는데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매매 적용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에 요렇게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거 꼭 좀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 내는 거 하나 없이 영상에서 그냥 딸랑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일 갑자기 뭐 종전선언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얘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과 내일의 흐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내일 종전선언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공급방에 들어와 있으면 '아 방산 지금 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내지는 공급방에 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종전인데 무슨 방산이야." 요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기업들 꼭 관심 종목을 추가해 놓으시고 웬만하면 공부방을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좀 달라지는 이야기와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요거 좀 주의 말씀을 드리니까 공부방 반드시 좀 들어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지난주에 목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쉬어갔던 적이 있죠. 그날 이후로 정신은 좀 돌아왔는데 이게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네요. 요번 주말까지도 좀 잘 푹 쉬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서부터는 온전한 100% 컨디션으로 좀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이제 또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목이 너무 안 나와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그리고 공부방은 쉬지 않으니까 공부방 들어오셔서 마저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추천주를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텔레그램 방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니까 지금까지 뭐 영상만 보셨던 분들도 오늘 반드시 공부방 들어오셔야 제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
공부방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요거 꼭 체크하셔서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요렇게 준비한 시간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